저자는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에게 핍박받는 로마인들을 구하기 위해 출정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역자 막시미아누스가 사망하자 그의 조각상들도 관례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는 효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에 있던 콘스탄티누스의 조각상도 똑같이 파괴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의 행동에 처음엔 반응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 번은 결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라에티아 방면에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물과 가머니설로 일리리쿰의 용맹한 군단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정에 시달리던 원로원과 로마 시민의 사절은 비밀리에 콘스탄티누스를 만났고 콘스탄티누스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로마에서 막센티우스와의 결전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근위대의 병력을 8만 명으로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4만 명의 무어인과 카르카고인 병사들을 모집해 두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공급된 군사들까지 하면 총 병력은 보병 17만 명과 기병 1만 8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쟁 준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콘스탄티누스의 병력은 보병 9만 명과 기병 8천 명의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라인강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원정의 군사력의 반 이상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4만여 명의 병사를 동원했는데 이는 막센티우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정신력과 용맹함에 있어서는 향락에 찌들어 있는 로마 군대에 비해 훨씬 우세했습니다. 군사력의 규모만으로 자신만만했던 막센티우스는 승리의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코티안 알프스 가도를 통해 피에몬트 평원으로 내려갔는데 막센티우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출정했다는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시간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몽슨이 산기슭에 있는 도시인 수사를 포위 공격 없이 바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토리노 평원에 대규모의 이탈리아 군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중기병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밀집 종대형으로 정렬한 상태로 자신만만하게 콘스탄티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상대군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렬 대형을 분리하였고 당황한 이탈리아 군대는 토리노로 도망쳤지만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병사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거의 모든 도시들이 콘스탄티누스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이밀리아 가도와 플라미니아 가도를 통해 400마일을 쉽게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누스와 교전을 하기 전에 자신의 진격에 방해가 되거나 만일의 경우 퇴각할 때 퇴로를 차단할 수도 있는 이탈리아 부대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베로나 본부에서 베네치아 속주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루리키우스 폼페이아누스 장군은 콘스탄티누스가 진격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규모 기병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아누스 부대는 패배했고 콘스탄티누스 부대는 베로나 성문까지 폼페이아누스 부대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베로나 성은 삼면이 아디제 강의 급류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서쪽의 좁은 반도형 지역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베로나에서 위쪽으로 얼마쯤 떨어진 곳에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을 알아내어 강을 건넌 후 베로나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끝까지 콘스탄티누스와 맞서던 폼페이아누스 장군은 결국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아누스 장군은 곧 충분한 규모의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콘스탄티누스의 포위 공격에 맞서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포위 공격을 위해 군대의 일부를 남겨놓고 막센티누스와의 결전을 위해 정예부대를 이끌고 진군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수적인 면에서 훨씬 불리했지만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승리가 알려지자 베로나는 즉시 항복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장교들은 콘스탄티누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몸을 보존할 것을 당부했을 정도로 온몸을 바쳐 싸웠다고 합니다. 막센티우스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국민에게 은폐하고 헛된 자신감에 빠져
호언장담하며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에 시간만 지체시켰습니다. 아버지 막시미아누스 휘하에서 복무했던 노련한 고참병들은 어쩔 수 없이 막센티우스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남은 병력을 모아 결사항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근위대를 주축으로 제3의 군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몸소 출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그런 그를 시민들이 경멸했기 때문에 수치심에서 어쩔 수 없이 출전했습니다. 격앙된 시민들은 오히려 콘스탄티누스의 기백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가 성 밖으로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를 쳐들어가서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은 테베레강을 배수진으로 하고 광활한 평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몸소 돌격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돌격에 이탈리아군은 도주했습니다. 근위대는 막센티우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위대가 있던 자리는 시체로 뒤덮였고 막센티우스 군은 추격에 쫓겨 테베레 강의 급류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센티우스도 밀비우스 다리를 건너 도주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에 밀려 강물로 떨어졌고 갑옷의 무게로 익사했습니다. 진흙에서 찾아낸 막센티우스의 시체는 참수되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막센티우스의 두 아들을 사형에 처하고 그 일족을 모두 몰살했습니다. 그동안 학정에 시달렸던 로마 시민들은 더 많은 처형을 원했지만 콘스탄티누스는 평정심을 찾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대사 면령이 내려져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원로원에 나타나서 원로원의 위엄과 특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로원은 3명의 황제 가운데 콘스탄티누스를 선임 황제로 결정했습니다. 저자는 승리를 기념하여 건축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당대 예술이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개선문에는 트라야누스 황제의 개선문에서 떼어낸 조각도 붙였습니다. 파르티아인 포로들은 싸워본 적도 없는 콘스탄티누스의 발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개선문은 예술성도 없이 조잡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계속된 내전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었으며 더 이상 실력 있는 조각가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센티우스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근위대는 전면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무장 해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갈레리우스 황제의 세금 정책에 반기를 들어 막센티우스를 황제로 추대했었는데 막센티우스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납금을 걷어들였던 반면 콘스탄티누스는 원로원의 공납금을 아예 항구적인 세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와 전투가 끝난 후 2에서 3개월 정도 로마에 머물렀을 뿐 그 이후로는 여러 속주를 돌아다니며 임시로 머물렀을 뿐 로마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